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이 서울시에서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서 상권별 임대료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임대료는 곧 건물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입지가 임대료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높고 꾸준히 그게 이어지는 지역은 그만큼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보고서만 봐도 어떤 지역의 임대료가 높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빌딩 투자처를 좁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통계를 낸 게 주요 상권에 위치한 상가의 1층 임대료입니다. 1층이 사실 그 건물의 얼굴이자 가장 중요한 임대료죠. 1층 임대료 분석만으로도 그 지역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별로, 구별로 주요 상권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분포도를 보면 흔히 우리가 주요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들에 좀 많이 상권이 몰려있는 느낌이죠. 구별로 주요 상권으로 선정된 곳의 개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강남구가 19곳으로 원탑이고요. 다음이 중구 12곳, 그리고 종로구가 11곳, 강서구, 송파구가 8곳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료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 주요 상권 평균 월 임대료가 평당 20만 5천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빨간 동그라미 보이는 지역들이 있죠.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이런 지역들 월세가 타 지역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된 곳들입니다. 이제 구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구 주요 상권이 19곳이 채택됐는데 대부분 역세권 상권이고 거기에 가로수길과 음마아파트, 학동사거리 상권이 포함이 됐어요. 강남구에서 지금 가장 높은 곳이 제곱미터당 11만 8,200원으로 조사된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상권입니다. 그럼 평균 1층 월 임대료가 39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되죠, 평당. 오렌지족들의 유행 중심지,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이었던 곳인데 한동안 또 공실로 가득 찬 암흑지대가 됐었다가 최근 또 가장 핫한 상권으로 다시 살아난 곳이죠. 지금 강남에서 압구정 로데오 일대가 제일 핫한 지역인 만큼 역시나 임대료도 가장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남역을 제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치역, 음마아파트, 한티역 상권이죠. 파락군의 위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안정적이고 탄탄한 상권 중 한 곳이죠. 학군을 기반으로 해서. 강남구가 이렇게 총 19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주요 상권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일자리죠, 결국.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일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이따 또 다시 얘기하고요. 다음 강동구에서는 고덕역 일대가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이고 있고 강북구에서는 수유역이 제곱미터당 9만 원대로 상당히 높은 임대료 수준인 걸 알 수 있죠. 이 수유역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는 그런 지역인데 진짜 유동인구 많고 상권 탄탄하죠. 그게 이렇게 임대료로 반영이 되네요. 일부 강남 주요 상권들보다도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서구에서는 발산역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는 지역으로 조사가 됐고요. 관악구에서는 신림역 일대가 지금 사당역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건 사실 일반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료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건대랑 군자역 일대 상권이 지금 비슷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죠. 구로구에서는 신도림역 일대, 그리고 금천구에서는 시흥동 우체국 일대 상권 임대료가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역을 누르고 지금 중계동 학원가 임대료가 더 높죠. 중계동도 대치동, 목동 이런 지역들만큼 학군이 센 곳이라 이렇게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만큼 또 탄탄한 상권을 만들어주는 배경 중 하나가 학군지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창동역 상권이 가장 높고요. 동대문구는 회기역 일대가 가장 높았고요.
동작구에서는 지금 총신대 입구역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처로 많이 보시는 지역 중 한 곳인 마포구. 마포에서는 이 상수역 일대가 임대료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홍대 입구역, 연남동 순입니다. 최근에 홍대랑 상수동 일대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분위기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유동인구 정말 많습니다. 저도 요 근래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연남동도 여전히 사람 많고요. 이제 이 홍대랑 좀 비교되는 안타까운 곳이 신촌, 이대 상권인데 지금 공실이 너무 많죠. 그래도 이대보다는 신촌 쪽이 좀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임대료에 반영이 됐네요. 또 주요 지역 중 한 곳인 서초구. 교대역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교대 상권도 결국 법원, 검찰청 같은 많은 관공서와 집중된 일자리들로 인해서 유행 타지 않는 탄탄한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성동구에서는 이 뚝섬역 일대 상권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가 평당 18만 7천 원 정도 평균치가 나왔고요. 성북구에서는 전통 상권 중에 하나죠. 성신여대 일대가 가장 높게 조사가 됐고요. 송파구에서는 잠실세내역, 이 신천 먹자 상권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방이동 먹자골목이죠. 이 두 곳도 뭐 진짜 탄탄한 상권이죠. 속리단길이 한때 또 엄청 붐이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전통 강호 상권을 못 이기고 있죠.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양천구에서는 오목교역 일대가 가장 높고요. 영등포구에서는 국회의사당역 일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당산역, 여의도역 순인데 국회의사당역은 뭐 완전 여의도 중심, 금융업무지구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산역 일대가 지금 평당 평균 임대료가 32만 7천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당산, 양평, 영등포구청 뭐 이 일대에 중공업 지역이라서 땅의 가치도 좋고 일자리며 배우 세대 뭐 다 갖춰져 있어서 괜찮은 투자처라고 손님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지역 중 한 곳인데 이렇게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나와주네요. 특히 그 소액 건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일대를 좀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도 많은 일자리를 베이스로 해서 높은 임대료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 용산구. 사실 모모 리단길의 시초였던 이 경리단길이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용산구에서는 숙대 입구 인근 상권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 일대는 지금 수많은 개발 호재들을 폭탄처럼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확실히 높죠. 근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현재 매매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 호가 자체가 엄청 높은 경우가 많고 개발될 곳이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가 막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데 뭐 용산 좋아질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실. 은평구에서는 구파발력 일대가 가장 높게 받고 있고요. 중랑구를 먼저 좀 보면 중랑구에서는 사가정역 일대가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종로구. 총 11곳의 주요 상권이 선택됐거든요. 여기서는 인사동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이고 있고 광화문역, 안국역, 뭐 익선동 한옥마을 이런 곳들이 좀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일대도 많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이라 임대료 안정적인 곳 중 하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구. 12곳의 주요 상권이 채택이 됐는데요. 중구가 사실 이번 보고서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임대료로 집계된 지역이 바로 북창동입니다. 명동을 눌렀어요. 명동이 코로나 이후로 상권이 지금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이전 100% 예전의 명성을 다 찾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변이 생겨났습니다. 북창동이 평당 평균 임대료가 51만 5천 원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엄청나죠. 네. 명동 거리가 43만 5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진짜 높은 게 확 체감이 되죠.
강남에서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압구정 로데오인데 39만 원 정도였잖아요, 평당. 북창동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창동 하면 순두부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 시청역 주변 관공서와 수많은 기업들의 일자리, 이게 북창동을 서울 상권 임대료 1위로 만든 요인이자 배후죠. 이 23년 조사된 임대료에서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 10만 원 넘는 곳만 보면 가로수길,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역, 강변역, 그리고 국회의사당역, 인사동, 명동, 북창동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강남, 여의도, 중구 일대가 높은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 특수성 있는 상권들을 빼놓고서는 앞서 말한 대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빌딩 투자에서 지역 선정을 하실 때 상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연남동 확 유행 탈 때 손바뀜 정말 많이 일어났고 경리단길, 속리단길, 용리단길 이런 유행하는 상권들이 생기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근데 상권의 유행은 분명히 돌고 돕니다. 그래서 유행 상권에 무조건 휩쓸려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를 배후로 해서 오피스 인구 기반으로 형성된 상권은요. 유행 타서 임대료가 막 폭증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북창동처럼 그 일대 오피스 인구들이 먹고 마시러 갈 곳이 딱 그 지역으로 한정되면 이렇게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유행과 크게 상관없이 좀 롱런할 수 있는 상권으로 성수동일 때 자주 얘기했죠. 물론 지금 성수동이 엄청 유행하는 상권 중 한 곳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는 그 유행이 지나가도 완전히 다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성수동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오피스 인구를 기반으로 한 상권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앞서 얘기했던 당산, 양평 이런 곳들, 배우 세대랑 일자리 다 탄탄한 곳, 이런 곳들이 좀 안정적으로 멀리 보기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상권을 기반으로 투자처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권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유행에 힘입어서 형성되고 커진 상권인지 아니면 그 유행을 떠나서도 상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통과 일자리, 양대 산맥이죠. 중구, 강남구, 종로구, 여의도 이런 곳들 전부 전통 중심 업무지구잖아요. 이제 용산도 개발 계획들 진행되면서 업무 중심 지구 중 한 곳으로 더 발돋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또 바뀌는 거고 성수동도 막 낡은 공장들 즐비했던 곳이 첨단 업무지구로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역별 이 임대료 차이만 봐도 그 중요성을 좀 확연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빌딩 투자에서 교통이나 개발 호재만큼 중요하게 보셔야 할 요인이 일자리라는 것을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진짜 큰 폭으로 조정되는 금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안 놓치고 잘 잡으시는 고객분들 보면 와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정말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새삼 느끼게 되고요. 위기가 기회인 건 맞는 말이지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투자로 이어지려면 또 여러 방면에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